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운용력입니다. 시장에서 보면 이 의료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변화 사항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뭐 최근에 뭐 이세돌 구단과 뭐 알파고의 대결, 뭐 세계의 대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주들 혹은 관련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커지는데,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의료 산업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이 추세적인 변화가 나오는 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도 사실 뭐 치료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듯이, 오늘은 예방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치료 중심에서 예방의학으로 나아가는 의료산업의 변화가 지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한 뉴스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 시장, 치료의학 시대에서 예방의학 시대로 나아갈 때 가장 크게 산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의 시장이다. 이러한 의견의 뉴스입니다. 특히나 체외 진단 시장이라고 하면 특히나 IVD라고 하는 시장인데, 최근에 글로벌 고령화 사이클에 맞춰서 글로벌하게 지금 성장을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체외 진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체외 진단이라고 하면 체외, 그러니까 몸 밖에서 어떻게 보면 진단을 한다는 건데, 사람의 몸 외부에서 질환 진단이 가능한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혈액이나 침, 소변 등 인체에서 생성된 물질을 이제 진단 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의학입니다. 그래서 체외 진단 의학에서는 체외 진단 기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장비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ODM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IVD라고 하는 체외 진단 시장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IVD 시장을 약간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면 면역화학적 진단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미생물학적 진단 시장이 거의 한 40%를 차지하고요. 그 외적으로 최근에 성장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분자진단 시장, 그러니까 9.6% 정도 형성되어 있는 시장인데, 분자진단 시장이 DNA를 추출해서 개인의 병들을, 이렇게 질병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치료하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 시장, 그리고 이제 자다 혈당 측정기 시장, 이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당뇨병에 대한 이제 혈당 측정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체외 진단 기기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인데, 요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POCT 시장,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시장인데, 이러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양분이 좀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프로세스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깊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자진단 프로세스를 좀 요약한 표인데, 먼저 이제 뭐 사람의 인체에서 뭐 혈액이나 소변, 대변, 뇌척수액 등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 추출을 한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전자 DNA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그 DNA를 꺼내게 되면 시약을 만들어서 유전자 분석을 전반적으로 좀 하고, 이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 좀 위험하다, 아니면 어떤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체외 진단 시장 같은 경우는 2015년도 571억 달러에서 2017년도까지는 대략적으로 보면 연평균 한 7.2%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좀 시장 예상치는 나와 있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화학이지만, 특히나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분자진단, 그리고 POCT, 그리고 자가 혈당 측정, 그러니까 뭐 당뇨병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산업이 계속적으로 좀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장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비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같이 관련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있지만 이 분자 진단 시장이나 아니면 뭐 자가 혈당 측정 시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많이 보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선진국에서 순차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체외 진단 시장의 전체 매출의 62%가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신흥국에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 단계 혹은 개발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좀 넘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고성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신흥국 쪽에서의 개발 기회, 성장 기회가 굉장히 좀 많은 산업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국내 같은 경우도 분자진단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7년까지 연평균 한 13% 정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고성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분자진단 기기나 POCT 장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생산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산업적인 성장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기 산업에 위치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약간 좀 중요한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자진단 시장이나 뭐 체외 진단 시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일부에, 그러니까 성숙 단계에 있는 면역화학이나 미생물학 이쪽 진단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숙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크게 나오지 않는데, 조직 검사나 분자 진단, POCT 요 이제 개발 성장 단계에 있는 부분들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거나 성장 단계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숙하거나 쇠퇴하는 산업인 뭐 미생물학, 면역화학 시장과는 완전하게 다른 성장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제품을 많이 런칭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니아나 그리고 시젠, 그리고 마크로젠, 바디텍메도 이런 업체들이 이제 분자 진단이나 DNA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자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유방암, 간암 이쪽에 대한 유전자 질환 마커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보면 한 탑 5 정도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찾아보면 워낙 이제 선진국 위주로 많이 성장을 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워낙 기술력 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주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크로젠이나 바디텍메드, 시젠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지만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인정을 많이 받는, 그래서 뭐 시젠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오디언 물량들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알짜배기 회사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많이 상장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유전자 질환이나 뭐 이제 분자 진단, POCT를 하는 장비 업체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좀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시장 환경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DNA를 추출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이제 유전자를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그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쓰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제 보급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머지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분자진단 시장이나 뭐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옆에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급화에 따른 수혜감들도 굉장히 좀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비주들, 이렇게 제가 뭐 여러 가지 장비주들을 좀 가지고 왔는, 장비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마크로젠이라고 하는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가 좀 가져온 부분들인데, 라인업 세팅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그래서 개별 질병을 판단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한 장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이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주들을 한번 좀 묶어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크로젠, 그리고 시젠, 랩지노믹스, 이런 세 업체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DNA 분석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좀 하는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마크로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바이오 업체들이나 이제 장비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서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DNA 분석 서비스의 글로벌 한 탑 5 정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젠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뭐 굉장히 좀 많이 무너졌다고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력이 어느 정도 좀 생기는 구간에 좀 돌입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매력이 생기는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산부인과 쪽에서 많이 쓰는 장비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 성장성에 맞춰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